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 접목에 실패한 원인 분석과 그리고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수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월 15일 정도에 제 동생이 접목한 단풍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패를 했는데요. 접목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접목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무의 번식을 위해서는 씨앗 파종이라든가 삽목, 취목, 접목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접목입니다. 접목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 묶어주는 건 아주 잘 묶어졌고요. 지금 짜개접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쪽 한쪽으로 형성층 부분은 지금 잘 맞아 있고 깎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깎인 면도 지금 평활하게 이렇게 일자로 잘 깎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유압이 돼야 되는데 유압이 되지 않고 말라 있습니다. 깎인 면이 평활하게 이렇게 잘 깎여 있어야 접수와 대목이 잘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 잘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접목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수의 채취 시기와 접목 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월 중순이면 다른 과수류들은 접목이 가능한데 단풍나무는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일비 현상 때문인데요. 일비 현상은 나뭇가지를 절단하거나 상처를 내면 상처 부위에서 대량의 수액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비할 때 일자는 넘칠 일자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해일 같은 거 말할 때 그 일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는 이제 분비하다 할 때 비, 그 비자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블리딩이라고 하는데 출혈이라는 뜻이죠. 5월 초순 정도 되면 포도나무의 순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때 나뭇가지를 자르면 수액이 그냥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가지에 가느다란 호스를 연결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막 흘러나옵니다. 단풍나무도 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도에 가지를 잘라보면 이 일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근압, 그러니까 뿌리의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중심주라고 하는 뿌리 중앙 부근, 그러니까 이제 물관과 채관과 형성층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 이렇게 모이는데 그 중심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포층이 있습니다. 그 층이 그 얇은 띠처럼 그 중심주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띠를 이제 카스파리 띠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세포층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카스파리 띠가 마치 그 배수가 안 되는 점토질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해서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이 많아지면 물관을 타고 위쪽으로 물을 이동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뿌리압이라고 합니다. 일비현상은 뿌리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뿌리압이 높은 나무들이 바로 이제 포도나무라든가 자작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같은 나무들입니다. 봄철에 수액을 채취해서 먹는 그 고로쇠나무도 단풍나무과죠. 이렇게 일비현상이 나타나는 나무는 뿌리압이 낮아지는 시기에 접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접목 테이프를 감을 때 접합면이 느슨하게 묶여서 접목 부위가 너무 건조해도 이제 캘러스 형성이 안 되지만 이 일비현상 때문에 그 수액이 너무 많이 나와도 캘러스 형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액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접목을 한다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접목 부위 아래쪽에 작은 상처를 내서 접목 활착이 되는 기간 동안 수액이 배출되도록 해 놓으시면 됩니다. 뿌리압이 낮아지려면 물을 필요로 하는 잎과 같은 수용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접목은 나뭇잎이 조금씩 나오는 4월 초 중순 정도에 하시면 뿌리압이 해소되기 때문에 접목이 잘 됩니다. 방금 단풍나무 접목 실패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나무의 뿌리압에 의해서 물이 위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꽃과 열매 그리고 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뿌리압만으로는 물을 이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수분이 나무의 높은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아주 효율 좋은 펌프인 셈이죠. 나뭇잎이 흔들리면 그게 바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질과 같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물관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쪽으로 쭉쭉 이렇게 빨려 올라갑니다. 증산량이 가장 많은 수종은 자작나무류인데, 자작나무 성목 한 그루에서 하루에 약 한 4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증산돼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럼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기온이 오르고 건조하고 또 이제 바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아주 마구 흔들리겠죠. 이럴 때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잎이 더 빨리 시들게 되고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과수 종류들은 모두 이제 화렵수이기 때문에 토양 속 수분이 부족하면 과실도 안 크고 심하면 낙과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관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과수원은 무조건 초생 재배를 해야 토양 속 수분을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일반 침엽수들도 증상작용이 일어나긴 하는데, 대부분의 침엽수는 척박하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잎이 이제 좀 뾰족한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해서 화렵수에 비해서는 증산량이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엽수는 겨울에도 계속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다. 겨울철에도. 오늘은 단풍나무 접목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용어를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뿌리압, 그리고 일비 현상, 그리고 증산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씩 기억해 두시고요. 추가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새벽에 안개가 낀 것도 아니고 또 서리가 내린 것도 아닌데, 풀잎 끝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것도 뿌리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바로 일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토양 속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 뿌리가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밤 동안에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근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잎맥의 끝부분에 있는 작은 배수 조직으로 수분이 나와서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게 바로 아침에 흔히 보실 수 있는 이슬입니다.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도 바로 이 뿌리압에 의한 일액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